자, 빌드 셋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자식으로 레전드 형제로 HE 할 건데요. 자, 얘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아웃라인은 플러스 입력해도 안 만들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OL만 놓고 하시면 되고, 얘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자, 형태는 저기 우리가 위에 썼던, 위에 썼던 거하고 같아요. 자, 보도와 같은 형태를 가지나 얘는 외곽선이라고 부르는 속성입니다. 자, 보도와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요. 자, 방향에 따라 값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웃라인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요. 모양이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 내가 지금 어디를, 내가 그, 걔네들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테스트 용도로만 많이 쓸 거예요. 자, 일단 저는 그렇단 거예요. 저는. 자, 아래에다가 하나 더, FST, 이건 굳이 안 해봐도 될 거고요. 레전드, 형제, H2, 형제는 더하기. 자, 여기는 이제 BDRS, 얘는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운드 박스처럼요. 자, 내 꼭지점에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속성이에요. 자, 얘는 B7 만들어서 우리 한번 모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박스에 클래스 B7. 자, 그리고 CSS 가셔가지고, 자, 클래스 B7 만들어 주시고, 자, 너비 200에 높이 200. 자, 그러면은, 자, 저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사각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속성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BDRS 누르고 탭 누르시면은 보더 레디우스가 만들어질 건데요. 자, 여기다가 20 픽셀 넣으시면은 반지름이 20인 라운드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값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자, 너비가 20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00이 되면은 자, 정원인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최대 반지름 크기를 벗어난 값을 입력을 한다고 해도 자, 그 값이 더 뭔가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인 자, 100만큼만에는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얘네 또한 역시 자, 축약 표현식 형태로 BDRS는 자, 내 방향에 대한 값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0픽셀 넣고 50픽셀 넣고 100픽셀 넣고 50픽셀 넣으시면 자, 얘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값이 좌측 상단서부터 값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쓴 값은 어디에다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딜까요? 그쵸.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측 상단의 값이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우측 하단, 그리고 좌측 하단의 값이 각각 값이 적용이 돼가지고, 자,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보도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시면, 자, 저 모양에 따라서 보도는 테두리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자, 반대로 아웃라인은 보도 대신에 아웃라인이라는 값을 써놓고 한번 봐보시면요. 자, 아웃라인은 보도랑 모양이 다른 사각형 형태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 보도와 아웃라인의 차이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아웃라인 잘 쓰지 않고 보도를 쓸 거고, 아웃라인은 정말 말 그대로 자, 자, 영역이 얼마큼인지 자,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고 자, 크기를 짐작한다 그러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크기 너비하고 높이가 얼마인지 이 영역이 얼마큼으로 잡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많이 하게 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웃라인과 보도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도 했을 때도 네. 박스 사이즈 네. 아웃라인 박스 사이즈 해서 아웃라인 박스 사이즈는 적용하지 않아도 아, 괜찮아요. 아,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이제 다른 효과라고 하는 거, 그림자를 넣는 것도 볼 건데, 그건 조금 나중에, 그 그림자는, 자, 글씨에다 그림자 넣는 방법과, 그리고 현재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자,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모델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건 한 번씩 해보시고, 자, 박스 1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는 태그 안 써져 있네. 자, 태그 하나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박스. 그래서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 패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 끝으로 자, 여기에서는 외곽선이 아니고 테두리 선 관련된 속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봐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우리는 이거 자, 여백의 중첩과 상세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의 중첩과 상세.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와 컨텐츠 박스 사이에 생기는 여백으로 자, 때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여백이라고 하는 게 중첩되거나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백을 두 가지 봤죠. 마진이라고 하는 것도 봤고 패딩이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쵸? 자, 패딩은 저런 문제가 없어요. 마진만 상쇄되거나 중첩되는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서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번 직접 눈으로 관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새 문서 하나 만드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데이 20-1 놓고 자, 일단은 중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마진 슈퍼 이름이 길어지겠다. 포지션 .html 써가지고 자, 그냥 짧게 여러분들이 자, 적당하게 짧게 줄여서 그냥 쓰세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자, 뭔지 한글로만 안 쓰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슈퍼의 약자는 SUP라고 썼으니까는 SUP 포지션도 POS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마진 슈퍼 포지션. 자, 문서 객체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iv 클래스 페어런트 그리고 부모 안에는 자식이 클래스 child가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름이 ch1과 ch2로 구분이 될 건데 여기다 달러를 넣고 곱하기 2를 하시면 자, ch 뒤에 붙어 있는 달러가 순서에 따라서 숫자 1, 2로 얘네가 바뀝니다. 자, 탭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값 우리가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CSS 만들겠습니다. 새 문서 저장하시고 CSS에다가는요 day 20-1 스타일 .css로 만들어서 저장할게요. 그리고 연결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링크 자, 다 되셨죠? 자,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자,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서 객체라든가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너비가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잡혀 있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자, 보시면 크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만 높이 값이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자, 클래스 페어런트 만들고, 자, 복제해서 자식으로 클래스 차일드 만들고, 복제해서 자식 1과 자식 2를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페어런트에게 우리가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샵 CCC 넣고 탭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색깔까지 다 만들어질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B, 백은 B, 그라운드는 G, 컬러는 C.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탭 누르시면은 색깔이 뿅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얘는 색깔은 이제 샵 이따가 CCC 넣을 거예요. CCC 세미콜론. 자, 만들어 놓고 보시면은, 자, 얘도 백그라운드 백이 컬러라고 되어 있죠. 앞에 백그라운드는 접두사, 뒤에 컬러는 전미사. 그래서 쟤네들도 결론적으로는 자, 축약식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가능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만들어 놨는데 화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 높이라고 하는 걸 써 주시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색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보이겠죠? 자, 분명히 우리는 부모한테다가 높이 쓰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영역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유는 자, 부모는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식 두 개가 지금 보이지가 않겠지만은 높이가 200인 상태로 위아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 높이만큼 부모 높이도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페어런트에다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페어런트는 우리가 분명히 값을 쓴 게 없지만 자, 박스보드에서 보았을 때는 400이라고 들어있는 거는 안에 있는 자식들의 높이가 각각 200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이 400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비 200을 주시면 이거는 부모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주죠. 자, 너비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고 높이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컬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CH1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황색 F90 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0 FC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꼭 카페에 있는 색깔 안 썼어요. 그냥 눈에만 보이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자식 얘기 우리 한번 높이 한번 써볼 거예요. 높이란다. 자, 마진탑을 나는 50픽셀 적용하겠다. 다시. 마진탑을 50픽셀을 적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첫 번째 자식에겐 적용하지 않고 지금 두 번째한테만 적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청록색으로 만들어진 요소 위쪽으로 마진탑이 50픽셀 이만큼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진탑이 늘어난 것만큼 부모의 크기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 가루 하나 빼먹었네. 이렇게. 요 세미콜론 안 찍었고요. 위에 거. 자, 그러면 그 형에게도 마진탑을 적용을 해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크기는, 형태는요, 자, 이런 형태가 되기를 기대를 해야지 될 거예요. 맞겠죠?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요만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디마케이션 박스랑, 그리고 컨텐츠 박스 사이에 여백이니까 위쪽으로 여백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는 얘네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어때요? 자, 적용한 첫 번째 요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모 요소 디마케이션 박스하고 컨텐츠 박스 사이에다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 나는 첫 번째한테 마진탑을 주고 싶지만은 첫 번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마진탑을 100을 적용을 할지라도 똑같이 지금 차일드면은 얘도 차일드고 얘도 차일드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을 했지만 하나는 제대로 적용이 되었고 첫 번째 자식한테는 마진탑이 적용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되는데 자, 첫 번째 자식 요소한테는 우리는 마진탑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누구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한테는 마진탑을 적용해도 되겠죠.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 마진탑을 적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 요소에다가 대신 패딩 탑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마지막 자식에게는요, 또 역시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적용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자식에게 적용은 마지막 바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것 또한 역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CH2의 부모 요소인 페어런트에게 패딩 탑, 자, 마진 바텀을 적용해야지 될 겁니다. 마진, 다시요, 패딩, 바텀 50을 적용할 거예요. 마진 대신. 자, 그러면은 마진 바텀 이건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값 넣으셔야죠. 네, 50픽셀. 지금 이건 이제 공식이에요. 첫 번째 자식에게는 뭐를 적용하지를 않는다고요? 그쵸.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공식을
외우지 못하시면은 이제 코딩은 이제 점점 더 많이 어려워져요. 첫 번째 자식에게는 패딩 탑을 적용하지 않자.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 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자식에는 뭘 적용하지를 않아요? 마진 바텀을 적용하지를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적용하겠다. 뭘로? 패딩으로.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 하나 또 더 있어요.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어떤 경우에서는 중첩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자, 위에 첫 번째 거한테는 마진 바텀을 줬고요. 두 번째 거는 마진 탑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합해져가지고 200이라고 하는 여백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자, CH1에다가 여기다가 마진 바텀을 50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CH1의 50과 CH2의 마진탑 50이 합해져서 100이라고 하는 여백이 사이에 발생해야지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적용되지 않고 하나로 중첩되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토그스의 값이 적용이 안 된 거는 아니에요.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확인해 보시면은, 자, CH1에 적용되어 있는 마진의 값과 CH2에 적용되어 있는 값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러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쓸 거냐면요. 자, 의도하지 않은 여백의 적용은요. 화면 구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즉 코딩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얘네들을 확인할 때 이거 뭔가 이가 안 맞네. 자,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의도한 대로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가 좋은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의도한 대로 화면에다가 모양이 만들어진 걸 하기 위해서는요. 아래에 있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꼭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진 탑과 마진 바텀은요. 어느 때는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거는 마진 탑을 적용해야 될지 마진 바텀을 적용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종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둘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포기합시다. 그래서 마진 바텀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마진 바텀. 그래서 어디에도 여러분들은 마진 바텀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자, 상하좌우 여백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마진 50 주겠다.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저기 지금 마진 상하좌우니까는 아래쪽으로도 50픽셀의 여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진 50픽셀 좌우로 정렬 오토 이렇게 쓰면요. 이거 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앞에 쓴 값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값이라고요? 마진 위 아래. 그러니까 즉 아래쪽으로 마진 50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0을 넣어줘서 아래쪽 여백을 아예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마진 0 오토라고 하는 값은요.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과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마진 오토라고 하는 값은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때에 따라서는 마진 오토라고 쓰면요. 저기에 자동으로 어떤 값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진 오토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한 공식은 어떤 거예요?
마진 0호토예요. 자, 만약에 나는 위쪽으로 여백을 줘야 돼요. 그러면요. 자, 마진 0호토를 쓰시고 마진 탑을 별도로 50픽셀 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요 방법을요. 자,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헷갈려요. 그러시면은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써 주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 바텀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 인지하셔야지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턴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내가 마진 바텀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으면 다행인데 분명히 마진 바텀 쓰신 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는 급기야 마진 바텀까지 쓰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 앞전에 어디선가 분명히 무언가 많이 잘못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만들어준 규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진 바텀 해놓고 이 다음에 수업을 뭐 할 때 내가 이 수업 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버리셔야지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규칙들 다 외우시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실 거거든요. 앞에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자,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자,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인데 맞죠? 자, 이런 형태의 디자인 우리 컨텐츠 01에서 봤죠? 얘는 컨텐츠 0이겠죠? 자, 이거를 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의 영역을 분할을 하세요. 자, 자, 영역 분할할 줄 모른다 그러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당분간은 자, 이렇게 영역 분할되어 있는 도움을 제공을 하겠지만은 자, 언제까지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왜? 제가 준비한 거는 저거지만은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 모양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놓고, 자,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 마크업 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자, 클래스 이름들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자, 글씨에 관련된 스타일 네 번째예요. 자, 이거는 순서입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을 보시고, 자, 이거를 해석을 하시고, 자, 와이어프레임을 보시고, 문서 구조를 영역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내가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해석한 것 따라서 HTML 마크업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자 만드시고, 네 번째는 만들어 놓은 선택자에게 타이프 스타일링 먼저 적용하시고, 그리고 너비 적용하시고, 어느 때 너비로 적용해야지 되는지 설명 다 해놨어요. 자, 플로트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설명해놨습니다. 자, 높이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지 여기다 또 설명해놨고요. 7번 자, 가운데로 정렬할 거 찾아서 가운데로 정렬하라고 해놨고 플로트 배우시면은 플로트 적용할 거 누구한테 적용해야지 되는지 써놨고요. 자, 9번 봐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홀리존탈 얼라인이라고 해서 자, 예. 자, 요것도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어야지 될 것들. 자, 누구한테 적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플렉스 관련된 거네요. 자, 아무튼. 자, 플로트도 비슷해요. 자, 플로트 것도 따로 있고요. 여백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지. 자, 주황색은 패딩, 파란색은 마진. 어디에다 써야지 되는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반응형 할 때 각각 CSS 적용돼야지 되는 위치 값이에요. 자, 미리 한번 살짝 봐보시면은, 자, 스마트폰일 때, 또는 플러스이거나 노트일 때, 태블릿일 때, 그리고 검정색으로 된 거는 일반적인 PC일 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활한 반응형을 만드시겠다 그러시면은 480 이하일 때, 720 이하일 때, 960 이하일 때, 1080 이하일 때, 그리고 모든 구간에서 각각의 CS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적용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통된 문서 CSS 하나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때에 따라서 CSS 하나를 만드실 때 저런 CSS 연결된 파일이 10개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형 만드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CSS 적용할 때고,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제가 만들어준 규칙, 이거 꼭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진 바텀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에도 쓸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자, 딱 한 번 쓰는데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어 만들 때 한번 쓰시기는 할 겁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안 쓸 거예요.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탑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하니까 부모 요소에게 패딩 탑으로 적용하시고 마지막 자식 요소에게 또한 마진탑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자, 우리는 자, 마진 바텀은 적용은 피하자라고 그랬으니까는 얘를 꼭 여백 아래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요. 부모 요소에게 패딩 탑이라고 하는 거를 패딩 바텀을 적용해서 아까 같은 모양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할 때를 찾아본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겠죠. 레이아웃 이걸 하나 보신다고 해도 자, 다시 이 전체 영역은 무슨 영역? 이거 무슨 영역이에요? 컨텐츠 영역.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요만큼은요. 무슨 영역? 헤더. 요만큼은요. 섹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백 있죠. 자, 이 여백은 뭐라고 봐야지 된다고요? 마진일까요? 패딩일까요? 자, 여기 아래 거든요. 얘도 패딩이죠. 그쵸? 자, 이 아래쪽으로 여백을 만들고 싶어요. 아래쪽이라고 하면은, 자, 마진이라고 하면은 L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바텀이 될 거고, 맞죠? 요거는, 자, 마진이라고 본다 그러면 L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탑이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자식이고 마지막 자식이기 때문에 자, 마진 바텀과 마진 탑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패딩 탑과 마진 탑을 적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패딩 바텀을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자, 섹션 위쪽으로 만들어진 이 여백은요. 이거는 마진 탑일까요? 마진 바텀일까요? 예, 둘 중에 아무거나인데 우리는 이제 규칙 정했죠. 마진 탑이면 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애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섹션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마진 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미지 영역과 세그먼트 영역 위쪽으로 이 사이에 여백 보이죠? 자, 이 여백은요? 이 여백은 뭘까요? 패딩일까요? 마진일까요? 마진이겠죠. 그럼 탑이에요? 바텀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쵸. 아래 세그먼트한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응? 아, SNS 아래 여백은 사실 없어요. 자, 섹션이 정확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이 아래쪽에 여백은 전부 다 얘는 뭐예요? 자, 컨텐츠의 패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서 하나 만드시고요. 데이 20-2 언더바 콘텐츠 01.html. 자, 그러면 뭐 만드셔야지 될까요? 그쵸. 자, 어떤 거 열어놓고 뭘 만들어야지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은 링크, 기본적으로는 당분간은 자, 테스트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걸어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해보세요.